자, 정인격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정인격을 이루고 중화가 되면 가정교육. 그래서 정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으로 보면 돼요. 교육이 잘 된 집안으로 부모의 덕이 있고 인품이 정직하고 순박하며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선량한 성품으로 이해심이 많고 사려도 깊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정신 또한 명랑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냥 우리가 아까 모범이라고 했는데 모범생으로 보면 될까? 모범생. 그래서 교육이 잘 돼 있고 모범생의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지혜롭고 총명하겠죠. 그 다음에 정인격은 또 학문. 그러니까 이게 공부와 관련됐다. 학문과 관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학문을 즐기게 되면 전형적인 학자풍에 선비를 할 수 있는데 지나친 만큼 깔끔한 것이 흠이 되기도 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쉽다. 자, 인성은 뭐죠?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기만 하는 거죠. 어떤 거를 받아들이는 습득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도 되지만 내를 생겨주기만 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뭐가 되죠? 식신이 되죠. 그런데 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누군가를 극을 해요. 재성이죠? 또 내가 누군가 또 극을 받아요. 오로지 그런 거 없이 나에게로만 기운이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 오고 내가 나에게 기운이 집중되다 보니까 뭐다? 내가 받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집이 세다고 하는 거죠. 자기 본의가 된다는 거죠. 자기 본의. 왜냐하면 인성이 나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것에 관심만 받고 내가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본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위주로 가는 것은 내 본의다. 그리고 내 본의 되다 보니까 고집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 인성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집이 세신 분이군요. 좋게 이야기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도량이 넓고 의리도 있다. 살신성인의 기풍 있는 사람으로 격이 양호하게 구성된 명은 일생 동안 재난이 작은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건강하고 장수한다. 자, 이는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식신상관은 내 길을 빼내는 거예요. 뭔가 내 길을, 그 다음에 재성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짓눌러야 돼요. 내가 그걸 해야 되죠. 다 신경 쓰는 거예요. 내 기운을 빼는 것은 내 육체적인 노동, 내 정신적인 거를 다 빼내야 되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재물을 보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다투면서 그게 뭐냐면 내가 그걸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직장 다니면 뭐예요? 윗사람이 나를 누르잖아요. 관은 뭐예요? 윗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든가 관 또는 규범 이런 걸로 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회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죠. 내가 직장을 다녀서 위로부터 관으로부터 스트레스 받거나 또 내가 어떤 아랫사람이나 내가 재물이라든가 내 가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뭔가 내가 재주를 피워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식상이 나가야 되고 모든 게 이게 나가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죠? 방중수라고 해가지고 뭐야? 방중수는 뭐야? 내 길을 최대한 설기를 적게 시키면서 내 길을 보존하면서 유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인성은 뭐냐면 내 기운을 빼내지 않고 나에게로 기운을 보충시켜주면서 나의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장수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일종의 뭐 방중술 뭐 이런 것처럼 뭐죠? 내 길을 지키는 거예요.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식호흡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뭐 800년씩 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인성은 뭐냐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다? 나로부터 에너지가 나가는 거고 인성은 나에게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에너지가 축적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장수하고 건강할 수 있겠죠. 또는 뭐다? 잘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젖을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아이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액격은 사물을 수용한다. 사물을 수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용한다. 받아들이는 힘이 좋고 호기심도 왕성하고 탐구. 그렇죠? 탐구에 대한 욕심이 많으며 많이 아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지성, 정조, 지조가 있으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면을 많이 따르며 현실 감각이 좋다. 현실 감각하고는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실 감각이 좋을까요? 오히려 공부만 하는 사람들도 현실 감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직관력 이런 게 좀 발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남명은 대체로 건강하다. 장수하는 경향이 많고 식성이 까다롭고 왜냐하면 임극식이잖아요.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식신을 극을 하죠. 그러니까 까다롭다는 거예요. 입맛도. 처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처와는 왜 처와 사이가 안 좋아요? 처는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재성과 처의 잔소리가 있겠죠. 처의 잔소리를 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뭐냐면 제극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은 누구죠? 어머니예요. 어머니. 재성은 처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고부 갈등이 이거죠. 재성과 인성의 싸움인 거죠. 그렇죠? 나로 보면 어머니와 처와의 다툼에 내 허리가 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성 처와 어머니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처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정액격은 정제가 자칫하면 귀신이 되기 쉽다. 잘해야 되겠죠. 정액격은 대체로 죄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까 얘기했죠. 정인격은 어머니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효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인이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사람으로부터 이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죄를 마누라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에 죄에 대한 욕심을 내게 되면 나쁜 결과가 오는 일이 많다. 아까 여기서 탐죄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재성이 까쳐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여자에게 빠져 있다. 그러면은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극인 관계인데 제와 이는 같이 상존하기가 힘든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같은 공간에 있을 때는 같이 있기가 쉽잖아요. 부딪히니까. 그럴 때 한쪽 편, 즉 이 처의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다치고 또 어머니만 챙기자니 처가 불만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탐지의 교인이라는 것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마누라를 탐하면 즉 마누라 편을 들게 되면 어머니가 무너진다. 괴에 무너질 겠자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한 명조에서 재성과 인성이 서로 대치하여 다투게 되면 배우자와 어머니가 다투는 형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배우자와 어머니가 다투는 형상으로 가정이 편안하지가 않다. 그리고 항시 근심 걱정이 따른다. 자, 남명에 얘기해 남자명. 자, 여자명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여자명에 있어서 인성은 뭐냐면 친정어머니겠죠. 친정어머니. 재성은 그냥 돈이고. 자, 보시면 인성은 뭐냐면 현모양처. 현모양처죠. 인자한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 정인격이 잘 구성된 사람은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인데 또 식상이 발달된 분도 음식 잘해요. 근데 어쨌든 정인은 우리가 이제 심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인데 정인이 태고한 사람은 식성이 까다롭고 인극식이라고 그랬죠. 아까 식성이 까다롭고 먹는 것을 많이 가리거나 다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정액격은 죄를 탐하면 안 되겠죠. 문제가 발생하니 죄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정액격의 발인 도리가 된다. 정액격이 취급하는 죄는 정편제처럼 스스로
지배하고 다스리며 운영하는 죄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죄다. 그래서 움직임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며 자신이 직접 죄를 취할 수 없으니 전략 검소한다. 검소해서 검소 생활이 돈 버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약간은 보수적인 면이 있다. 자, 정편제는 뭐냐면 내가 직접 컨트롤하는 거죠. 내가 다스리는 거죠. 정제나 편제는. 그런데 인성이 그러한 정제, 편제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성과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뭐다? 내가 재물을 직접 다스려서 재물을 얻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금검 전략에서 얻는다. 그러니까 좀 인색하겠죠, 사는 게. 자, 정인이 재성에 의해서 파극이 되거나 형충을 겸하게 되면 선비의 명으로 태어나. 자, 정인이기 때문에 공부죠. 그러니까 선비로 태어났는데 재성에 의해서 깨져버렸으니까 돈 때문에 쪼들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일생 동안 노동일을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정인이 약하고 신약한 가운데 재성을 보게 되면 더, 자, 정인이 약하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할 수가 있죠. 약하면 신약해요. 내가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약해요. 그런데 재성을 보게 되면 뭐예요? 돈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돈에 대한 생각이 얄팍한 장깨나 그러한 걸로 연결됐을 확률이 크죠. 그리고 신강하다. 이번에 내가 아주 강해요. 정인도 청하면 꿋꿋한 선비를 생각하시면 되죠. 신강하고 꿋꿋한 선비. 그러면 인격도 고귀해지고 가운도 번영하게 된다. 자, 정인격에 비겁의 쓰임이 중요하면 어떤 일이든지, 자, 비겁은 뭐죠? 나와 같은 형제죠. 나와 같은 형제, 나와 같은 성이 다른 형제, 겁제. 그래서 정인격이면은 나를 생해주지만 또 비견이나 겁제도 비견이나 겁제도 생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쓰임이 중요하면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실수와 실패가 따르나 눈썰미가 좋아서 한번 했던 일에는 완벽하리만큼 결과를 만들어낸다. 지혜를 얻으면 병을 얻기 쉽고 처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 인성이 들어올 때는 배움이니까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을, 즉 우리가 이제 사주 볼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돈을 탐하면 건강을 잃기 어렵다. 아까 우리가 인성 뭐라고 했어요? 잘 먹고, 그렇죠? 그래서 신체가 풍부하고 건강한 그러한 체질인데 재성을 돈을 탐하면 뭐예요? 재극인이 돼버렸죠. 재성이 이 인성을 깨버리니까 건강을 잃는다. 그래서 돈을 탐하게 되면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감명하는 것도 이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정인격에 재의 쓰임이 중요하면 인성의 목적이 재에 있으니 뭐예요? 공부를 해서 공부는 재를 얻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의 목적, 정인격의 재의 쓰임이 중요하다. 그 말은 정인격이긴 하지만 재성으로 많은 생각이 가 있는 거죠. 그럼 보다 공부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 그런 의미가 되죠. 또 취지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이제 또 쟤는 뭐죠? 돈도 되지만 보다 결과물도 되는 거죠. 결과물. 그래서 취지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비상한 두뇌와 뛰어난 통솔력과 독립심이 강하여 기획 포착이 빠르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실천이 중요하겠죠. 실천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인성은 뭐냐면 계획이에요. 계획. 인성은 자, 우리 설계도처럼 계획이에요. 계획. 재성은 뭐죠?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연결되면 계획했던 게 떤 결과물로 잘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정인격의 식상이 중요하게 되면 식상은 뭐죠? 재주를 펼치는 거라고 그랬죠. 중요하게 되면 배워서 가르치는 일. 자, 정인격은 뭐죠? 정인은 뭐다? 인성은 흡수하는 능력.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에요. 식상은 뭐다? 밖에다가 표현하는 능력. 그러니까 강의 능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성만 많고 식상이 없으면 뭐야? 공부는 자기 공부는 잘해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서 남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약한 거고, 인성은 약하지만 식상이 뛰어난 것은 하나를 아는데 10개를 아는 것처럼 강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성은 학습 능력, 인성은 뭐라 그랬죠?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다 포함이 되겠죠. 식상은 내가 밖으로, 내가 안에서 체화된 지식을 또는 능력을 밖으로 뽑아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르치는 데 탁월하다. 식상이 잘 흐르면 그렇죠. 하나를 배우면 열을 써먹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머리가 좋고 가르치는 재주가 탁월하니 박사의 스승이라 할 수 있다. 어학, 설계, 능력을 보이며 실천력이 뛰어나고 풍류적인 기질도 있다. 식상은 뭐예요? 재주를 뽐낸 거니까 우리가 옛날 말은 뭐예요? 딴따라. 우리가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거 뭐예요? 다 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뭐다? 뭘로 연결된다? 식생재, 재성으로 연결된다. 결국 뭐다? 돈으로 귀착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이렇게 연예 기질이 뛰어난 사람들이 돈 잘 벌죠. 자, 교육 관련 업무나 유경사업 등에 어울린다. 이런 거는 뭐다? 다 식상의 기운이에요. 교육이나 유경사업. 자, 정의는 받아들이는 능력, 인성은 학습 능력, 식상은 표현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의격의 관이 중요하면, 자, 뽀다고 나죠. 관이 있으면. 겉으로는 부드러우나 매사에 치밀. 자, 관이 있으니 그래요. 친일. 또 인성의 기운도 마찬가지예요. 꼼꼼하게 설계를 하는 거니까 치밀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하다. 목적의식은 관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명예를 중시하고, 이 관이죠. 명예를 중시하고 관직에 인연이 많다. 인수가 편관을 만나면, 원래 편관은 뭐라고 했죠? 안 좋은 거라고 했죠. 치우친 관이잖아요. 안 좋은데 이 편관으로 인수로 해버리면 뭐다? 순화되겠죠. 그럼 뭐다? 이게 정관처럼 쓸 수 있겠죠. 편관이 안 좋은 건데 이것이 극제가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관으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관으로. 그래서 어쨌든 인수는 편관의 기운을 이 흉한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잖아요. 관생인으로. 그러면 부드러워지겠죠. 정관처럼 되겠죠. 그래서 인수가 편관을 만나면 인수의 문적인 속성과 편관은 뭐라고 했어요? 무관이라고 했죠. 무. 자, 정관은 문. 편관은 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관이 힘을 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뭐 조직폭력배, 경찰, 검사 다 검찰 다보다 약간 힘을 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잘 돼 있으면 공무원 계통인 뭐 경찰이라든가 검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다? 그 대책점에서는 뭐 조직과 관련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관에 강하고 위력적인 속성의 결합으로 인수가 가진 윤리. 자, 인수는 윤리를 말해요. 도덕적인 측면과 편관이 가진 무력적인 속성이 어우러져 강한 리더십을 갖는다. 그래서 인성은 뭐다? 우리가 인성이 좋나 안 좋네 그렇잖아요. 근데 꼭 그런 인성은 아니에요. 인수가. 어쨌든 그런 거는 뭐다? 윤리, 도덕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편관. 편관은 힘이죠. 그래서 무력적인 속성이 어울려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